지금 바이비트를 켰는데 화면이 하얘지거나 로그인 버튼이 멈춘다면 그 순간부터는 손이 묶입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요. 자산은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설치된 앱이 당장 열린다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보안 패치도 멈추고 다음 단계는 접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선물 포지션보다 먼저 챔플번 출금객일 것.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문이 닫히기 전에 나오는 상식적인 대피입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 원인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신고 문제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분류되고 그게 제재 명분이 됩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겹쳤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겁니다. 또 당국이 강하게 나서는 배경으로는 세금 이슈도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 논의가 이어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관리 강도를 올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앱이 열린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차단이 시작된 순간부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되는 것과 앞으로 되는 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괜히 앱을 지우지 마세요. 지금은 재설치가 막힐 수 있어서 지웠다가 다시 못 갈면 더 난감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삭제한 분들은 VPN 우회 접속을 찾기도 하지만 부담이 따릅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바이비트에 오래 두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내 지갑으로 잠깐 피신시키는 느낌이에요. 접속이 막혀도 자산은 내 손에 남습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복사해서 붙여넣고 마지막 몇 글자를 꼭 눈으로 확인하세요. 급할수록 손이 미끄러집니다. 네트워크 선택도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 경로가 다르면 도착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상대 거래소의 입금 화면 안내와 출금 화면 네트워크가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코인은 메모나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걸 빼먹으면 입금이 지연될 수 있어요. 처음 옮길 땐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하고 도착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옮기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전송 수수료도 체크하세요. 코인마다 수수료와 최소 출금 수량이 달라서 급하게 옮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도 손해가 줄어듭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히면 시작부터 막히고요. 웹사이트 접속도 추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지금은 가입 가능한 대안부터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우회 접속 이야기도 많죠. VPN을 쓰는 방식 같은 우회가 거론되긴 합니다. 다만 보안 문제나 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서 편한 지름길이 아니라 비용이 따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선택지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선물 관점에선 제약이 큽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활용이 사실상 어렵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 이슈까지 더해지면 단타 위주로 움직이는 분들은 비용 구조가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선물 대안으로 적극 추천드리진.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는 곳들로 추려서 초보자도 덜 헤매게 구성했습니다. 5곳 모두 수수료가 저렴한 편인 곳들을 포함했고요. 그 중에는 가입 이벤트로 $100를 지급하는 조건을 내건 곳도 들어 있습니다. 상세 비교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는 눈에 보이는 보너스만 보지 마세요. 원화 입금 속도, 고객센터 응대, 입출금 수수료, 그리고 내가 주로 쓰는 코인의 네트워크 지원까지 같이 봐야 실제로 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단타의 기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초보자분들이 가장 막히는 건 언제 롱, 언제 숏 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생기면 화면이 갑자기 덜 무섭게 보입니다. 선물은 코인을 직접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은 증거금으로도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그만큼 타이밍이 더 중요해집니다. 레버리지는 엔진 같은 겁니다. 힘을 키워주지만 핸들을 잘못 잡으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초보자일수록 숫자를 낮게 두고 흐름을 읽는 연습부터 하셔야 매매가 오래 갑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감으로 진입하면 흔들림에 바로 휘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추세, 거래량, 그리고 뉴스와 지표 조합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베팅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이죠. 방향은 반대지만 확인해야 할 신호는 똑같이 냉정합니다. 롱 진입의 첫 번째 신호는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며 계단처럼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추세가 내 편이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상승 쪽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롱 근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골든 크로스는 뒤늦게 확인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미 많이 뛴 뒤에 무작정 따라붙기보다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과 캔들 흐름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는지도 보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커지면 참여자들이 진짜로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뉴스는 속도를 바꿉니다. 규제 완화, 대형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심리를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같은 차트라도 뉴스 한 방에 결이 달라집니다. 숏 진입의 첫 번째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고 약해지면 시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오르겠지보다 내릴 수도가 먼저입니다. 이동평균선도 똑같이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요. 하락 신호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숏 판단에 자주 쓰입니다.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로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하나만 보고 숏을 던지기보다 저항 구간에서 반등이 막히는지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 감소는 경고등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때는 무리한 롱보다 숏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편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발표,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심리가 얼어붙고 그게 매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를 얹어봅시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는 방향을 찍는 게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도구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좋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봐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추세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과 힘의 변화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흔들리는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급격히 좁아지면 조용하다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져서 주의 깊게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표 하나만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인데 RSI만 높다고 숏을 치면 더 오르는 장에서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항상 추세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인데 RSI만 낮다고 무조건 롱을 잡아도 위험합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뉴스가 어떤 방향인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진입이 단단해집니다. 시간대도 섞지 마세요. 5분봉으로 들어가면서 4시간봉 추세를 무시하면 작은 파도에 휩쓸립니다. 큰 흐름으로 방향을 보고 짧은 시간대로 타이밍을 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만. 신호가 겹치지 않으면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속도 싸움 같아 보여도 사실은 준비 싸움입니다. 진입 전에 기준을 적어두고 기준이 맞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넘어가세요. 그 한 번의 절제가 계좌를 오래 살립니다. 다시 차단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접속이 흔들리면 매매 실력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미리 옮겨두는 건 수익률 이야기보다 생존 이야기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가장 싸게 치르는 방법입니다. 이미 앱이 깔려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업데이트가 끊기기 전에 출금 경로를 확인하고 개인 지갑이나 대한거래소 입금 주소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준비가 곧 마음의 여유입니다. 대한거래소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화 입금이 되는지, 한글 지원이 되는지, 수수료가 어떤지, 그리고 이벤트 조건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5곳을 묶어서 정리해 둔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표뿐 아니라 처음 옮길 때 헷갈리는 포인트도 같이 모아두었습니다. 급할수록 검색하다 헤매지 말고 한 장짜리 요약을 보듯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롱과 숏 기준을 바로 적용해 보세요. 차트에서 추세를 먼저 보고 이동평균선으로 흐름을 확인하고 거래량으로 힘을 체크한 뒤 뉴스와 지표로 마지막 확률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매매가 기분에서 절차로 바뀝니다. 절차가 생기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 머리는 덜 흔들립니다. 그게 초보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주문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장가로 급하게 들어가면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고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급하게 버튼을 누르는 습관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끝나면 한 줄만 기록하세요. 왜 롱을 잡았는지, 왜 숏을 잡았는지, 근거가 추세였는지 뉴스였는지 적어두면 실력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기록은 최고의 코치입니다. 차단 뉴스처럼 큰 이슈가 터질 때는 더더욱 차분해야 합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실수도 커지니까요. 자산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매매는 기준이 맞을 때만 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 조건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어디로 옮길지 고민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의 작은 힌트가 됐다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단 대비로 자산 이동 준비를 해두고 롱과 숏은 추세와 신호가 겹칠 때만 들어가세요. 준비된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덜 당황합니다.